귀가 먹먹하거나 뱅뱅 도는 듯한 어지럼이 특징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면 우리가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문민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지고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든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난청과 그에 따른 치료법,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 알려주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양승찬 원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도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양승찬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금 소통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이 돌발성 난청은 어떤 걸까요? 돌발성 난청은 30dB 이상의 청력 저하가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일 이내에 급격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면 우리가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매년 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청력의 저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돌발성 난청의 정식 의학 명칭은 돌발성, 특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여기서 특발성이라는 말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달팽이 간의 혈액순환 장애, 자가면역, 바이러스 감염 후 청각 외상,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들이 청각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병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돌발성 난청 환자 수가 23% 증가했는데요. 특히 20대에서 40%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여 급격한 스트레스, 장시간 이어폰 사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해서 큰 병원을 방문해서 MRI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석증이었는데요. 돌발성 난청도 이석증처럼 어지러움을 동반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어지럼을 동반한 돌발성 난청과 이석증 모두 달팽이관 옆에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뱅뱅 도는 듯한 어지럼이 특징인데요. 심하면 구역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두 어지럼증의 차이점은 지속 시간입니다. 이석증의 경우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고개를 움직이지 않으면 수십 초 내로 어지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돌발성 난청과 동반된 어지럼은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뱅뱅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계속 발생합니다. SNS와 유튜브 영상의 발달로 너도 나도 길을 걷다 보면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리로 인한 자극이 난청에 영향을 미쳐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은 노화가 될수록 잘 발병합니다. 하지만 20대 환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장시간 이어폰 사용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당뇨, 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돌발성 난청은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질병이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에 걸리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관리법과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돌발성 난청은 귀 영역의 유일한 응급질환입니다.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주변에 청력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면 치료에는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치료법인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은 10에서 14일에 걸쳐 스테로이드제를 초기에 고용량으로 먹다가 점차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입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고막 안쪽으로 직접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먹는 스테로이드제가 사용이 불가능한 당뇨 환자나 초기 치료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 심도 난청의 경우 먹는 스테로이드제와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돌발성 난청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초기에 먹는 치료제와 동시에 시작하거나 스테로이드제 반응이 없는 경우 구제치료로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80dB 이상의 심도 난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초기에 가장 중요한 치료이며 난청의 정도가 심하다면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의 골든타임을 보면 보통 2주를 이야기합니다.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경과가 좋다는 것인데 사실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더 경과는 좋습니다.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으로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이 경과가 더 좋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돌발성 난청의 이 대표적인 치료법, 고압산소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나요? 우리 몸의 조직들은 혈액과 조직액을 통해 공급되는 산소를 이용하여 ATP라는 에너지를 합성합니다. 이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조직이 손상되면 복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직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이 필수 에너지 생성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조직에 공급하는 산소량을 늘릴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달팽이관 손상에 고압산소 치료가 이용되는데요. 이와 같은 원리로 돌발성 난청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항노화, 잠수병, 화상, 일산화탄소 중독, 당뇨발 등에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과정은 사실 좀 간단한데요. 고압산소 챔버 안에 들어가 누워 계시면은 챔버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2기압 이상의 고압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목표로 하는 고압 환경에 도달하면 100% 산소를 공급하는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심호흡 및 복식 호흡을 하며 치료 기간 동안 체내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다시 대기압력으로 천천히 감압하고 치료를 종료합니다. 네, 평소에 저희가 귀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따로 관리하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큰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크기의 소리 자극은 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어폰의 장시간 사용 같은 큰 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각세포가 빨리 피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청각세포가 결국 파괴되면서 난청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팽이관은 와우 동맥이라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작은 혈관에 의지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와우 동맥의 혈액순환이 줄어들면 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와 다르게 귀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빠르게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 안타까운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청력 저하가 느껴졌는데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이후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청은 경우에 따라서 총각을 다투는 응급한 질환이므로 귀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즉시 근처 이비인후과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하이, 이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돌발성 난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응급질환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증상이 있으면 즉시 청력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심도 난청의 환자의 경우는 고압산소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양승찬 원장님 모시고 돌발성 난청과 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시청자분들도 난청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돼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